그러니까 문제는 킬러를 못 푸는 아이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설명을 들었을 땐 알겠는데 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지. 안녕하세요. 소자쌤입니다. 자, 오늘은 옆에 특별한 게스트가 와주셨는데요. 오늘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사교육 없이 서울대 가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이시고요. 그리고 수학 강사로 활동 중이신 전인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직 수학 강사이고요. 그 다음에 일산 아이디 학원이랑 그 다음에 대치에서도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전인덕이라고 치시면은 제 영상들이 나오는데 올해 시행됐던 모든 모의고사 해설이랑 제가 알고 있는 수학 스킬 같은 것들 다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보시면은. 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네. 사교육 없이 서울대를 갔다. 정말 1원도 들이지 않고 갔느냐. 일단 그거부터 파헤치겠습니다. 진짜로 네. 학원, 과외, 뭐 1원도 들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 책 보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써놨기 때문에 네. 이제 안 다니긴 했죠, 학원 그럼 옛날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게 진짜 몇 살 때, 몇 학년 때부터예요? 근데 중3 때부터 이제 내신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중3 학교 내신을 좀 빡세게 공부를 해서, 네. 중3 때. 저는 선행을 많이 안 한 케이스이긴 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면 중1, 2 때는 아예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예요? 그쵸. 시험 기간에만 하고 이제. 그때는 그러면 영어 문법 아예 몰랐고 수학 공식 몰랐나요? 정확하게 이제 딱 영어의 1형식이 뭔지를 네. 중3 때 알았어요. SV S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를 중3 때 처음. 중3 때부터? 그럼 제대로. 천재 아닌가요? 혹시? 전혀 아닙니다. 예, 아이큐가 저는. 혹시? 제가 안 재봐서 모르는데, 네. 저는 이제 노력파 스타일이고. 노력파 스타일이시고. 아 진짜요? 그쵸. 예. 그러니까 수학도 노력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노력과 집요함 이런 게 좀 있었죠. 수학 집요함. 끈기 같은 거. 예, 정말 약간 이 꿀팁이 좀 이따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진짜 서울대 수학과를 사교육 없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는 진짜 남들보다 탁월한 뭔가의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사교육을 1원도 들이지 않고 서울대 갔다. 근데 지금 수학 강사, 사교육에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마인드로 교육업에 종사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 책 제목만 보면은 약간 사교육을 비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떻게 해야 학원을 잘 다닐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한 글이 있고 나는 수학 머리가 있다. 나는 수학 머리 없다. 나는 이과가 아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를 분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당연히 그 감각은 필요한 게 맞고 네. 그러니까 수학 이러면 되게 네. 정직하고 되게 뭐랄까 엄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좀 엄밀하지 않게 좀 감각적으로 푸는 게 더 있어요. 오히려 그 감각. 그러니까 지금 약간 feel 네. 이게 되게 수학이랑 반대되는 수학 감. 개념 같은데 수학 감. 오히려 시험을 잘 보려면 이 감각이 더 많이 필요한 게 맞고 이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분명히. 길러지나요? 그 수학감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길러지는 게 있어요. 계속 문제를 풀면은 이쯤에서 이런 낚시가 나오겠구나. 이런 숫자가 맞아요. 왜 이렇게 이거 함정이겠구나. 이게 좀 보이는 게 있는데 그쵸. 이게 설명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에 경험으로 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과 감이라는 게 조금 안 하면 잊혀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수학을 계속 손 놓지 말고 하려는 얘기인 거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학창 시절이 궁금하네요. 수학을 매일 꾸준히 하셨나요? 수학은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정확히 말하면 방학 때 좀 많이 했고 네. 학기 중에는 뭐 이런 다른 과목을 했는데 거의 매일 했다 보면 맞아요. 네. 수학을 많이 하고 수학이 야속한 게 몇 시간 하셨어요? 공부 시간 예를 들어 저는 학원 안 다녔으니까 독서실에 가면 시간이 많잖아요. 12시간 하루에 공부를 하면 네. 한 8시간은 수학을 풀었어요. 예. 고1 첫 모의고사 때부터 쭉 1등급이셨나요? 수학이? 아니죠. 모의고사가 이제 또 시행착오가 많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랑 내신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네. 그게 참 모의고사 장점인 것 같아요. 미래가 실험을 해볼 수 있다. 네. 실험을 제가 해볼 수 딱 있다. 고2 때 기억나는 게 고2 6월 모의고사 문제도 지금 기억나요. 확통 문제인데 그래요? 네, 그 4개의 이제 축구팀이 경기를 해서 모두 이기거나 진 팀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 뭐 이런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잘 안 풀린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 전에 항상 모의고사 문제 잘 풀렸었는데 그게 안 풀리니까 그 문제를 50분을 풀었어요. 제가 미쳤죠, 언제가. 그 모의고사 시간에? 시간에 중간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도 왜 그러셨죠? 그냥 약간 그런 경험이 별로 그전에 없었는데 안 풀리니까 이제 푸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시험을 말아먹어서 엄청나게 낮은 점수가 나오니까 되게 상심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근데 그런 모의고사들은 이제 입시에는 바로 반영은 안 되니까 연습을 다행히도 할수 예,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모의고사 봐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죠 그 당시에. 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이에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 지금 수능을 당장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주 몇 회 정도 시키세요? 이거는 이제 그 솔직하게 등급에 학생 따라서? 등급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최상위권이면 한 3등급으로 해보죠. 뭐 소위 1일 1실모 이런 말이 있고 3등급이면 그래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2, 3회 정도는 푸는 게 좋다고 뭐 실무를. 네, 의견이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 분명히 빵꾸 같은 게 있을 네, 거고 네. 유형적으로 약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수원의 기하가 약하다거나 네. 뭐 3차원에서 그래퍼 나오면 약하다거나 극한이 약하다거나 등등 그런 거를 좀 유형적으로 공부해서 구멍을 채우는 거를 해야죠. 이제 수능 쪽으로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수능에 나오는 준킬러 문제, 킬러 문제. 예. 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정복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팁이 있을까요? 약간 수능의 심화 주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배우고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수능 심화 문제는 어떻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저 때랑 또 다른 게 제가 이제 아까 네. 사교육 없이 갔다고 한 건 좀 옛날 얘기인 거고 맞죠. 너무 수능이 길어져서 예를 들면 합성함수 같은 거나 뭐 이제 수능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네. 그 근사 같은 스킬 있잖아요. 그런 거나 뭐 N축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혼자서 생각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거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고 그걸 배우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한데 그걸 배우면 수능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게 맞았어서 지금까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배우고 그런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출엔 그런 문제가 많이 없잖아요. 기출에 그럼 합성함수 문제가 뭐 몇 어디서 개나 있겠어요. 배울까요? 그거를 잘 찾아야 돼. 그러면 네. 킬러 문제는 이제 그냥 일반 난이도의 뭐 3점 혹은 4점짜리 문제와 비교를 했을 때 음. 쉬운 4점까지랑 좀 네. 분리해서 봤을 때 그냥 많이 풀고 양치기를 하면은 극복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킬러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2010년 중반 후반 때 그냥 지금 그 현재로서 킬러, 킬러를 보죠. 그 킬러가 있고 네. 요즘 킬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의 킬러를 지금의 요즘에 이제 킬러가 많이 약해졌고 그렇죠. 또 이제 올해 킬러가 안 나온다 이런 네. 말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운 문제를 꼽았을 때 네. 지금 질문이 그거죠. 걔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많이 풀면 되느냐 제가 아니면 특별한 뭔가를 가미를 해야 되느냐 네, 특별한 오늘 뭔가는 수학 없고, 꿀팁을 예. 보따리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꼭 우리 구독자님한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결국에는 그런 문제의 특징은 처음 보는 문제일 거고 네. 물론 봤던 느낌이지만 잘 뜯어보면 처음일 확률이 높고 문제 자체가 네.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그 능력을 계속 길러서 처음 그 보는 능력을 문제를 계속 실전 네. 모의고사랑 네. 엔제 같은 걸로 길러야지 잘 볼 네. 수 있겠죠. 좀 뻔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는 킬러를 못 푸는 아이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설명을 들었을 땐 알겠는데 저 생각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지. 그럼 저 생각을 그런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생각들을 많이 외우는 방법도 있어. 저 진짜로. 생각을 외우자. 그러니까 맞아요. 다양 이게 음. 정말 뭐 서울대나 의대에 가는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을 암기로 했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암기가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뭐야 중국이 쏘던 베이징 이런 암기가 아니라 수많은 아이디어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냥 아우 근데 그거 엄청나게 되게 문제를 많이 풀어서 아이디어나 예. 발상을 외워야죠. 너무 많은 발상이 많잖아요. 지금 네. 실무나 기출에다 네. 막 그걸 다 외워버리고 네네. 새로운 아이디어 계속 배우고 하는 그렇게 아예 통으로 계속 암기로 풀어서 또 맞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기라는 예.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암기는 우리 단순히 그냥 뭐 1980 몇 년에 뭐가 일어났고 이런 암기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그 사고나 아이디어 발상 같은 거를 그치. 전략을 외우면서 네. 시작하는 건데 사실 그 암기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그 아까 그 질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오답을 잘 이런 분석해야 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한 100개 풀면 맞아.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그냥 풀이 그거는- 열을 막 하는 걸 외우려고 하는 거지. 그쵸. 요런 틀이 나오면 요런 구조에서는 요런 거 생각해야지 요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 하고 막 너 처음에 왜 이걸 했어? 이러면 몰라. 선생님이 그렇게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더 어려운 게 말을 해줘도 그 감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 맞아요. 것들을.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지금 뭐 수능 뭐 예를 들면 1등급으로 볼게요. 예를 들면 1등급 받는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을 보면 얘는 재능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 얘 노력을 해서 그렇다.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 비중이 참 어려운. 그거는 딱 정해져 있죠, 답이.
둘의 합의 총량이 1등급을 넘어가면 1등급 나오는 거라서 그럼 재능이 막 10%도 노력 90%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노력이 10%인데 재능이 90인 아이도 있고 제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딱 제가 그거 같아요. 그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려면 1차 함수가 기울기가 재능이고 네. x축이 노력인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말하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 기울기가 2래. 기울기가 이러면 많은 노력을 해야 원하는 데까지 올라가고 기울기가 이러면 조금만 노력해서 올라가겠죠. 쉽게 말하면. 그 정도의 차이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울기가 애초에 가파른 값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노력을 분명- 좀 다- 더 예, 해도 조금만 해도 금방 올라가고 반대인 케이스도 원하는 있고. 그 y 예. 값을 얻을 수 있다. 그 그쵸. 말인 거죠. 명확합니다. 네. 네. 또 요 질문 또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아까 전에 좀 비슷한 얘기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또 EBS 공영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싶은 말 하겠다 네. 이런 얘기죠. 직설적으로 좀 가고 예.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기출만 풀어서는 1등급을 받는 시대는 좀 많이 흘렀죠. 제 유튜브 당연하죠. 그 떡상하는 영상이 예전 영상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사실 기출만 파고 막 문과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맞아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냉정하게 기출만 분석해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은 가질 강사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능 강사로서 네. 어떻게 해야 1등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로드맵을 좀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면은 뭐를 한 다음에 뭐를 풀고 뭐 주 몇 회 뭐 어떻게 하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본인만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네. 고3 1년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1년이 시작하는 겨울에 네. 기출을 많이 풀면서 겨울방학에 그리고 심화 주제들을 배워야 돼요. 뭐 네. 수학 1에서의 뭐 심화 주제, 음. 뭐 수학 2에서의 심화 주제, 네, 테마별로 이제 테마 같은 것들, 네. 뭐 3차 함수 비율 관계, 네네. 거리고 미적분이면 뭐 근사 이제 근사 안 나올 것 같지만 네. 뭐 차수에 관한 생각, 개형, 네. 뭐 다양한 스킬들이 있어요. 네. 역함수, 적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초에 많이 배워놓고 네. 그 다음에 한 4, 5월. 네. 근데 이런 행동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결국에는 이게 대치동 단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 6월까지 네. 이런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한 6월쯤부터는 이제 실무를 계속 많이 풀면서 양치기로 가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양치기는 실무를 풀어도 되고 엔젤을 풀어도 되고 섞어서 가도 되고 EBS는 사이사이 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직전 여름이면 네. 개념적으로 모르는 거 거의 없어야죠 그때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뭐 지금 이 뭐 보고 있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 중에서 4, 5등급 이하의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당연히 그렇죠. 네. 많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저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니까 또 조급함이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엄청 제를 들면 제가 가르친 아이들 네, 중에도 네, 이게 뭐 5등급이나 더 네. 이게 안 좋은 경우에 네. 이제 자꾸 유명한 실무나 이런 거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유명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고3 때 개념 때문에 센수학을 풀었었거든요. 몇 개 구멍만 채우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은 너는 지금 센수학도 병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마플 시너지 이런 얘기해도 되죠. 마플 시너지나 해도 이런 되죠. 이런 거를 좀 풀어서 근데 좀 쪽팔려요. 기본 유형 그러니까 쪽팔려는 것보다는 사실 몰래 풀면 쪽팔릴 건 없잖아요. 그냥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그냥 실무 풀고 들으면 이해는 되는 것 같으니까. 맞아. 그래서 고3이어도 기본이 약하면 교과서 정말 개념 같은 거 다시 보면서 센수학 A단계 있죠. 1단계. 1단계. 그거 풀면서 공부해야지 맨 처음에. 아니 그럼 그게- 개념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딱 정의해야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보면 딱 좋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그거는 네. 그러니까 보통 개념이 이제 간단히 유형까지도 얽힌다 보는데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맞아요. 심화 개념이 아니라 기본 개념이라면 그렇죠. 센수학 B단계 문제를 네, 랜덤하게 뽑아서 맞아. 10문제 풀리면 9개 맞아야죠. 맞아. 예. 유형집 90% 정도 마스터. 동의하십니까? 완전 네. 저희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쵸. 그러니까 개념이 됐다. 이거는 센수학 풀었을 때 랜덤하게 풀었을 네, 때, 랜덤하게 했을 너 때, 이거 풀 수 있어 했을 때, 그거 좀 술술 나와야 되는 정도는 돼야 개념이 된 건데 그것도 안 됐는데 막 뭐 어려운 거 풀라 그러고 들이대고 이러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쵸. 네. 그럼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같이 하는 걸로 네. 하고 그리고 이제 6월까지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인 거죠. 수원스트 뭐 미적분 그쵸. 뭐 심화 지식을 좀 넣는 그렇죠. 과정이 필요한 것 심화 같아요. 과정을 예. 이제 약간 테마별로 소단원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6월까지 마스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엔제나 실무 가지고 이제 양치기를 하면서 감각을 익힌다.
그렇게 하면 1등급 무난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아니, 거예요.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인 거죠. 네. 이게 필요 충분 조건.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네.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는 아. 해야 된다, 적어도. 적어도 이렇게 예. 해야 된다. 아,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의 주제는 다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약간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킬이라는 거예요. 수학 스킬. 네. 예, 진짜, 예, 중요한 주제죠, 중요한 주제. 스킬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교과서나 어떤 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이런 걸 알면은 쉽게 풀린다 하는 곳들 스킬들을 정말 많은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스킬이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딱 명확하게 답을 내자면 네. 스킬의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취사 선택.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어떤 학생은 그 3차원수 비율 관계 있잖아요. 네. 2대1이고 변곡점이 어쩌고저쩌고. 네. 그거를 수능 전날까지 잘 못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영 시절에. 네. 왜요? 이해가 안 된다고 잘. 그러니까 그 적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2대1 딱 그 그래프 그려서 네. 1대1대1 해가지고 2대1 이걸 잘 못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그냥 쓰지 말고 네. 그냥 ax 3승 bx 제곱 cxd라고 세팅한 다음에 풀어라. 그래서 잘 풀어서 2개 틀렸어요, 나영인데 92점. 그렇게 나온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냥 그 학생은 이제 비율 관계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골라야 되고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뭐 3차, 4차 함수랑 x축이랑 둘러싸인 면적 공식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런 거를 저도 다 수업 때 알려는 주고 저는 문제 풀 때 다 써요. 그 공식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그걸 잘 못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딱 그냥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맞게 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스킬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약간 좀 최근에 최근에 한 3, 4년 정도 봤을 때 네.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쵸. 예전에는 막 쉬운 거 때려 넣다가 두 문제 어렵고 약간 이런 시절에는 솔직히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풀면 되는 정직하게. 이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으니 스킬을 쓰면은 시간 단축이 되고 안 쓰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저도 막 이건 해야 돼라고 주장을 좀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짜잘한 테크닉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순간순간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도 스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스킬은 필요한 게 당연히 맞고 근데 뭐 없어도 그리고 할 이제 수는 있다라는 근데 요즘 문제가 스킬 하나 알고 모르고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이거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그건 않죠. 아니니까 몰라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 같긴 해요. 잘 쓸 수만 있으면은 당연히 다다익선인 것 같고 특히 적분 같은 공식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계산하면.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몇 개 알고 있거나 아니면 대칭성 같은 것도 뭐 선대칭을 적분하면 점대칭이 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이 되게 편한 것도 많거든요. 이게 다 심화 주제랑 연결되는 개념인데 사실 최상위권일수록 스킬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권일수록 많이 알고 걔를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자기한테 쓸 수 있는 그 양을 잘 정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강사들이 꼭 얘는 꼭 썼으면 좋겠다고 권장하는 게 있어요. 강사마다 좀 다른데 그 정도는 쓰면 좋은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스킬이 있고 애매한 라인의 스킬이 있고 맞아요. 네. 선 넘은 스킬이 있어요. 네, 선 넘은 스킬. 선 넘은 스킬들은 제가 봐도 굳이 이렇게까지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죠. 그거를 잘 취사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네, 선생님이 또 아무에게도 방출하지 않는 그런 스킬들을 유튜브 채널에다가 아니 사실 많이 그 풀고 있다고 하니까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 안 올리는 게 당연히 훨씬 많죠. 이게 그렇죠. 왜냐면 약간 제가 아는 저만의 그게 많은데 그거를 다 올려서 재능 기부하세요. 예. 재능 기부하면 네, 좋을까요? 한다고 하시니까 달려가서 구독 다 알겠습니다. 눌러주시고 네, 하나하나씩 보따리를 푼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다른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뭐 그냥 뭐 수학이라는 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이라는 게 결국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막 정말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면 저절로 만나게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정상에 올라갈 때 이렇게 가나 뭐 이렇게 가나 어떻게 가도 결국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어서 이런 대화들을 저절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공부 안 하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아마 이 대화들이 네. 어떻게든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다 깨닫게 되는 것들이니까
어떤 방도를 하나 찾고 싶다면은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예.